등식을 줬어. 근데 여기 등식을 하나 줬는데 정수 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얘를 8P3,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7, 5 그다음에 K 플러스 K 하고요. 7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해서 K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풀면 이게 좋은 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자, 구할 수는 있어요. 이거 그냥 약분, 이것도 또 계산하지 말고 양변을 40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5 더하기 K가 8이므로 K는 3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그냥 바로 1초 만에 3이라고 써야죠.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 이 8명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8명 중에 그리고 여기 내가 있는 거야. 그럼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는 거는 결국 나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고 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3명이 줄을 서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럼 뭐야? 우리는 8명 중에 3명을 뽑고 있는데 내가 포함 안 됐다는 것은 나머지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게 이 7P3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함됐다면 8명 중에 내가 뽑혔으니까 이제 앞으로 2명만 더 뽑으면 되지. 그래서 일단 7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를 포함해서 2명이 뽑혔어, 7명 중에. 그러면 그 2명이 일단 줄을 섰어. 이렇게. 그럼 나는 아직 줄을 안 섰잖아. 따라서 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 몇 군데? 3군데.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야. 그게 요식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얘는 나를 포함하지 않고 3명을 뽑아서 줄 세운 거구나. 그리고 얘는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줄 세웠겠네. 그러면 2명이 줄을 섰으니 내 공간은 내가 들어갈 자리 3자리구나 해서 바로 3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x가 1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fx를 x-로 나머지를 구하랬네. 이게 뭐야? f1을 구하란 얘기죠. 그러면 본 식이 있는데 지금 분모가 복잡하죠. 그런데 보니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쪽 요 x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얘랑 곱해지고 얘 세 군데 다 곱해지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저기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만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약분돼서 2x 빼기 3하고 여기 x 마이너스 1이 남았을 거야. 자, 그리고 우변은 fx만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f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를 x-로 나눴다는 거는 f1을 찾으라고 하어 있는데 왜 그렇다? 자, 보자. fx를 x-로 나눴더니 몫은 뭔지 모르겠고요.
자,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항일 거야. 그러면 이 x에 2를 딱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뭘로 사라져? 0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x에 1을 넣었으니까 우리가 찾고 있던 나머지는 f1이다. 요 개념이죠.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F1 여기서 F1을 구해보면 그게 나머진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수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 자, F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 파트, 괄호 속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 자, 이 풀이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듣고, 잘 이해하세요. 결국은 F3이라는 것은 괄호 속에 있는 값이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의 괄호 속은 누구야? 3분의 2x 플러스 1이죠. 3분의 2x 플러스 1. 얘가 3일 때가 언젠지를 찾자는 거야. 그럼 분모가 3이니 분자인 2x 플러스 1이 9가 돼야 할 거고 따라서 x가 4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요 식에 넣어주자 4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 4 넣으면 어떻게 돼? 3이 되죠? x에 4를 넣었으니까 4 빼기 2가 돼서 2.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fx로 바꿀 거야. 자, 그래서 3분의 2x 플러스 1을 치환할 겁니다. 얘를 t로 치환하면 2x는 3t-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는 2분의 1에 3t 빼기 1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f 3분의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라는 식을 치환한 걸로 가자. 그럼 ft가 되겠죠. 근데 얘는 t의 함수인데 여기가 x가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x 마이너스 2, 즉 요 x 값하고 같은 걸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3t-1 빼기 2라는 새로운 함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x에다가 t를 대입한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 따라서 fx를 2분의 1, 3t-1 빼기 2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fx를 찾으라고 하면 이게 fx인 겁니다. 아, 이거 이때 t 바꿨는데 3x-1이죠. tx를 다 바꾼 거야. 자, 그러니까 f3을 어떻게 구해? x에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3, 3은 9, 마이너스 1, 8. 2로 나눠서 4. 4-2는 2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응용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니까 치환해서 완벽한 fx 찾는 법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유리함수 있고요. x가 2가 아니라고 했던 건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몇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합성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x를 일단 이렇게 괄호로 표현하고 요 괄호 속에 이제 fx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fx가 누구였어? x-2분의 ax 플러스 1 x-2분의 a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랑 같다? 2랑 같다. x랑 같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또 이제 정리한다고 이거 통분해서 막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쁘다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일단 해 봅시다. 근데 이제 좋지 않은 풀이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부러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이거 통분하면 안 되고 분모가 x-2니까
분모에다가 x-2를 곱하고 분자해도 x-1을 곱할 거야. 그럼 덧셈 뺄셈은 분배가 되니까 얘 약분해서 ax 플러스 1만 남고요. 얘 분배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남겠지. 그럼 분자는 정리가 된 거고. 자, 분모는 약분하면 a가 남죠. 그래서 a 제곱 x 플러스 a가 남고 이쪽에 분배가 되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이게 x랑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걸 얘가 1분의 x라고 보고 분모의 곱과 분모 분자의 곱은 서로 같으니 a 제곱 x 플러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얘랑 얘랑 곱해서 a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이제 항등식 개념을 적용해서 얘는 동일하고 그럼 얘가 1x니까 동일하지 않네요. 쏘리. 여기 x제곱이 두 개죠? 2차항이. 그러면 a제곱과 누가 같은 거야? a-2가 같다. 해서 a를 찾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x항이 여기 5x네. 5x 여기 a 제곱 a 제곱은 0인 거죠? 차수를 잘못 봤어. 미안. 여기 보면 얘는 x의 제곱이죠. ax의 제곱. 그지? 근데 얘는 지금 x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녀석과 같은 거는 여기잖아. 이 두 개. 그러니까 a-2가 우변에는 있는데 2차항이 좌변에는 없으니까 이게 0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은 a제곱, 여기 a제곱 플러스 1이 1차항이야. 그 다음에 여기 x, 4x니까 이게 5라는 게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은 a-2고 우변에는 0인 거야. 그래서 이 경우를 다 해보면 a가 2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풀마인데 여기서 2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복잡하죠. 그나마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풀이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이거 항등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수치대입법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 x에다 0 넣은 거야. 그럼 여기 x에다 0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네, 0 되고 0 되고.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사실은 분모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분모가 0일 수는 없고 결국 분자가 0이어야 0이니까.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우리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유리함수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아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유리함수의 핵심은 뭐야? 정근선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유리함수의 정근선은 x는 2, y는 a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이 합성함수 식의 의미가 뭐야? 합성을 했는데 x가 나왔다? 그건 뭐야? fx가 f 인버스 x랑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y는 x라는 것은 y는 x의 대칭이 역함수 관계잖아. 역함수. 자, 그 얘기는 뭐냐면 f라는 함수의 정근선과 f 인버스라는 함수의 정근선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x와 y가 대칭이니까 xy가 바뀌어서 이거 y의 정근선이 2가 되고 x의 정근선은 a가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아야 한단 말이야. 얘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a가 2, a가 2. 그래서 바로 a가 2라고 찾는 게 가장 좋은 개념을 이용한 문제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합 관련된 식이 있는데 딱 보고 너무 쉬워 보여. 그래갖고 이거 11C3이니까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건 그렇게 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출제하는 사람이 그 생각 갖고 내지는 않았을 거야.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출제자는 너희들에게 뭘 물어본 거냐면 6C4라고 하는 이 조합의 의미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음. 자, 예를 들어서 6명 중에서 숫자가 크니까 그냥 둘로 할게. 둘로. 6명이 있는데 나를 포함한 6명이야. 근데 2명한테 로또 1억을 주겠대. 로또 당첨. 뭐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않지. 내가 당첨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내가 당첨됐으면 어떻게 돼? 나를 뺀 5명 중에 1명만 더 뽑아야지. 나는 이미 당첨됐으니까. 만약에 내가 당첨이 안 됐다면 나를 뺀 5명 중에 2명을 뽑아야 한다는 거야.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출제자는 이걸 너희들에게 물은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NCR은 즉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거는 내가 만약에 뽑혔다면 나를 뺀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으면 되고 내가 만약에 뽑히지 않았다면 나를 뺀 N-1명 중에서 R명을 꽉 채워서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얘는 6명 중에 2명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뽑혔다면 6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고 내가 뽑히지 않았다면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하니 7명 중에 3명을 뽑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갈 텐데 이걸 다 또 할 수 없잖아. 그럼 규칙을 보자고.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계산한 얘하고 계산한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계산한 무언가는 요놈과 요놈의 관계죠. 그죠? 그럼 5 다음에 6이니까 얘는 뭐겠어? 11C가 될 거고 여기 뭔가 나온 놈하고 계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2가 2로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 7이 되는 거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쭉 해봐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연습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11C3 플러스 11C7이죠. 그러면 또 이거는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C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있냐죠. 11명이 있는데 11명이라고 하지 말고 자 3명이 있어. 그럼 3명 중에 1명을 뽑는다는 것은 결국 여기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을 뽑는다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C3을 11C3으로 바라보지 말고 11C8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구조가 갖춰졌죠. 그죠? 내가 뽑혔을 때, 내가 뽑히지 않았을 때. 그래서 12C8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2C8도 12C4로 푸는 게 빠르겠죠. 그죠? 그러면 12, 11, 10, 9를 뭐로 나눠? 4 팩토리알인 4, 3, 2로 나누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 되고요. 그죠? 자, 계산하면 뭐야? 99지? 99를 2로 나누면 얼마야? 40, 99니까 49.5죠? 99를 2로 나누니까. 근데 거기가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뭐야? 495라는 값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공식하고 같이 외워야 할 거, 아니,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뭐가 있어? 이런 게 있죠. N명 중에 이번엔 R명을 뽑겠대. 자, 바로 이해하기 힘드니 숫자로 가보고 문자로 가는 과정을 공부할 땐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3명을 뽑겠다라고 해보자. 이거 줄 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뽑힐 수도 있고 내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뽑히지 않았다면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야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뽑히지 않았다면 음, A, B, C, D 내가 뽑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나가.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뽑혔다면 어떻게 돼? 너 일단 빠져 있어. 그럼 3명을 뽑아야 하니까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을 섰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조합하고 다르다는 거야. 왜냐면 A, B를 예를 들어서 뽑았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들어갈 곳은 아직 내가 줄 안 쓴 상태니 세 가지 경우가 추가로 곱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NPR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안 뽑혔다면 나를 뺀 아이들 중에 R명을 꽉 채워서 줄을 세우고 만약에 내가 뽑혔다면 나를 뺀 한 명 덜 뽑아야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2명이면 세 자리니까 하나가 늘어나잖아. 근데 우리는 R-1명을 뽑았으니 여기다 뭘 곱한다? R을 곱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식 엄청 중요하니까 나중에 확통에서 나오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X값이 주어졌고요. 얘가 무엇냐고 물어봤어. 보자마자 대입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이 식의 의미가 뭐죠? 이건 X값이 아니라 뭐다? 방정식이다. 꼭 방정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 유리화를 먼저 시킵시다. 그럼 x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야. 그럼 방정식을 찾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2를 이항한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따라서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얻게 돼. 두 번째 방법은 뭐죠? 한 근이 적으면 또 다른 한 건 얘일 거야.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가정하에, 미안,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이라는 걸 가정하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니까 빼기 4x고요. 두 근의 곱은 뭐야? 1이죠? 바로 나오네. 꼭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하고 계십시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으라는 것은 얘인데, 그죠?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얘만, 계산을 해보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2죠. 그리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야. 그럼 이제 답 나왔네. 이거, 요게, 얘잖아.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빼기 1이었던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빼기 1과 빼기 12를 뺐으니 빼기 13일 거고요. 빼기 1 더하기 5는 4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합에 대해서 지금 범위 정의역 줬고 x에서 x를 함수라고 그랬고 함수식을 줬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계속 반복한다. 자, 이런 기호들의 의미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찾아갑시다. 자, f2분의 1. 그러면 x가 2분의 1이니까 0에서 1 사이, 즉 2 곱하기 2분의 1, 1입니다. 자, 그럼 f2의 2분의 1은 뭘까? 이건 앞에서 구한 함수값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f1을 구하라는 거고, 그죠? f1은 여기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야겠지. 예.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돼요. 그죠? 자, 그럼 f3의 2분의 1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 구한 f2의 2분의 1 값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2는 뭐야? 아래식이니까 0이 돼. 자, f4의 2분의 1. 그러면 앞에서 계산한 3번, f3의 값, f3 2분의 1 값이 들어오야 하니까 f0죠. 그럼 제로는 몇이야? 제로입니다. 제로가 됐어? 그럼 어떨까? 계속 제로가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요거 1, 요거 2, 즉, 요 두 개 빼고는 다 뭐다? 싸그리 0으로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정답은 3이 되겠네요.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어. 그리고 함수식을 줬고 항등함수가 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항등함수라는 것은 x 값과 그 함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 2면 여기 1, 2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x 값과 y 값이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구조를 띠면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y는 x라는 게 항등함수에서는 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x, 자,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선 x값과 y값이 같아야 한다고 했으니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는 y잖아, 함수가. 근데 저 y 대신에 x라고 넣어서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는 x를 찾아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괄호 빼기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를 유심히 보면 x-2가 보여요. 물론 조립제법 해도 돼. 자, 그럼 얘는 x제곱으로 묶으면 x-1일 거고 요거 빼기로 묶으면 x-2가 되겠지. 그러니 x-2는 공통입니다. 이렇게. 그럼 남은 거 x의 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x값, 즉 x는 2 또는 1 또는 빼기 1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저 x라는 숫자들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함수라는 것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그렸을 때 쟤를 그려놨을 때 이 x 정의역이 될 수 있는 x들인 거야. 항상 무조건 원소가 3개일 이유는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렇게 원소가 하나건 두 개는 상관없습니다. 저런 걸 항등함수라 그래. 그러면 원소가 한 개일 때 x의 원소가 한 개일 때는 당연히 몇 가지의 그림이 나오겠어? 3가지 나오겠죠.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빼기 1일 때, 여기가 플러스 1일 때. 원소가 하나일 때는. 자, 그러면 이번엔 원소가 2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 x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여기에 2개를 갖다 놔야 되잖아. 3개 중에 2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즉 무슨 말이야?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요 왼쪽에다가 채우면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될 거고 화살도 이렇게 한 가지 경우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원이니까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x가 원소가 3개일 때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 여기에 1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니 3개 중에 3개를 뽑는 것은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공집합은 될 수 없다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 건 안 돼. 그래서 7가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경우의 수가 아닌 그냥 해결한다면 결국 뭐냐면 이 x라는 건 이 세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에서 공집합 하나 빼니 7개다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무리함수 주어졌고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역함수와 이 그래프가 역함수와 우리가 항상 역함수의 교점이란 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역함수 연립하지 말고 누굴 연립한다? y는 x와 연립한다는 사실 꼭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3 꼭지점이 이놈의 꼭지점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하잖아. 그럼 꼭지점이 지금 3분의 a, 1이야.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 모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프를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릴 수가 없으니 여기에 지금 3x니까 대칭 이동은 안 했죠? 그래서 여기다 꼭지점을 이렇게 가지는 무리함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이게 y는 루트 3x 빼기 a 더하기 1이야. 자,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랬지? 그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원래 그려서 만난다고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y는 x랑 만난다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가 만약에 역함수를 구했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나게. 근데 이제 우리는 역함수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y는 x랑 교점이 동일하므로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점을 P라고 하고 두 교점을 요 점을 Q라고 한다면 자, P라는 점의 좌표를 항상 우리가 교점 얘기 나오면 알파 베타로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베타. 그럼 y는 x니까 이건 알파, 얘는 베타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거기다가 또 루트를 씌우고 이게 거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한 티를 내보자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이야. y는 x의 기울기는 1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1일 때는 항상 우리가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쓸 수 있죠. 왜? 45도짜리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요 길이가 무엇인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y좌표 베타에서, x좌표 베타에서 알파를 뺀 놈이 저 길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요 길이, 여기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선분 TP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었던 선분 PQ는 누구다? PQ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몇이래? 3루트 2래요. 3루트 2. 이게 3루트 2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루트 2, 루트 2 같으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겠죠. 그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게 방정식 등호가 있으니까 A를 찾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점이 나오면 연립을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돼. 그럼 연립을 해봅시다. y에다 x를 집어넣으니까 x는 루트 3x 빼기 a 더하기 1이고 이항에서 x 마이너스 제곱은 자 루트 제곱하면 그냥 루트 사라질 거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x 넘어와서 마이너스 5x 여기서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분의 합은 5이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1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식을 보니 더하기고 근데 빼기야. 서로 이런 관계에선 뭘 이용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알파 플러스 베타든 뭐 베타 플러스 알파든 그 제곱의 관계식을 이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서는 플러스 2알파 베타니 같으려면 빼기 4알파 베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저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얘가 3이었으니까 9는이 될 거고
합은 5였으니까 25가 될 거고 곱하기 4 곱하기 알파 베타는 뭐야? a 플러스 1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9가 되기 위해선 얘가 16이어야 되고 4, 4, 16이니 a 플러스 1이 4가 되고 결국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집합 두 개를 줬고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줬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어떤 아이들의 집합이냐는 거야. 점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함수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저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이든 곡선이든 그 위의 점들의 모임이란 얘기고,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건 뭘 의미해?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즉 교점이 두 개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 그려보고 1차 함수 자 그려볼 건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거를 제대로 무리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아 교점이 두 개야? 그럼 연립해야겠네 하면서 연립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하겠지. 이렇게. 그럼 얘 제곱하면 빼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 자, 얘가 넘어오면 빼기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x가 돼야 되고, 그래 놓고, 아, 교점이 두 개? 오, 근데 2차네. 그럼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오답이 나와.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저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리함수의 특징이야. 무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형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연립하는 순간 여기에 지금 2차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요 이유 때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얘는 지금 2,0이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 빼기는 여기 빼기 y에서 온 빼기야. 그러니까 x수 대칭을 했겠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자, 그런데 직선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야. 요런 직선이란 말이야. 요런 직선. 그래서 요게 이제 접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더 가버리면 어떻게 돼? 한 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립을 해서 제곱을 하는 순간 2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판별식을 해버리면 무리함수의 반대편, 즉 이게 합쳐지면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야. 이놈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의 두 점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걸 풀어버리면. 그래서 절대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는 건 쓰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꼭 여러 번 보면서 이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에서만큼은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땐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한 점, 두 점. 요 사이에 있기만 한다면 무조건 두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 요게 이제 하나의 해결 실마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접하는 거니 판별식 D가, 그죠? 아까처럼 0보다 크다를 쓰는 게 아니고 판별식이 0이다를 해서 이 경우에 K를 찾아야 돼. 이해돼?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자. 판별식 쓴 거, 그러면 4K 제곱은 서로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4K 빼기 7은 0이므로 K가 4분의 7이 나와. 그렇다면 이 K라는 I의 의미는 Y 절편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y축과의 교점이 지금 4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 경우, 요 파란 경우에 요 y절편, 이건 뭐야? 이 점을 지나는 거죠. 지금 얘가 2,0이야. 그래서 이 2,0을 여기에 대입해서 k를 찾아도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뭐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즉 45, 45, 90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고 있겠지. 근데 이게 2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2가 돼서 요건 k가 2라고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해보면 k의 범위는 어때야 돼? 일단 4분의 7보다는 커야 합니다. 같으면 안 돼. 왜? 한 점이기 때문에.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왜? 두 점이니까. 그래서 베타가 2고요. 알파가 4분의 7이 돼서 또 이걸 계산하라고 그러면 이거 통분하는 친구들 있어. 통분하지 말고 분배해서 8 빼기 7, 그래서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리함수식을 줬고요. 그래프를 줬어. 우리는 부호를 판단해야겠네. 지금 보면 그래프가 자, 식에서 꼭지점을 찾아보면 루트 속이 0이 되는, 즉 마이너스 a분의 b 컴마 그리고 루트 속이 0일 때 y값 c, 이게 꼭지점이죠. 근데 이 꼭지점을 보니 x좌표는 양수죠. y좌표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이고 그리고 그냥 c는 y좌표가 c잖아. c는 음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원래 그래프가 요랬는데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 x축 대칭을 한 거야. x축 대칭. 그 얘기는 y의 부호만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a는 양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얘가 양수여야만 빼기가 y쪽에만 붙은 x축 대칭 개념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a는 양수라는 것도 알아냈어.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분의 b는 음수가 되고 두 개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b는 음수가 되겠네. a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a, b, c 다 찾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럼 요놈의 요 함수의 꼭지점은 뭐가 돼? 마이너스 c분의 a, 빼기 b가 되죠. 그러면 c하고 a는 어때? c하고 a는 부호가 달라서 마이너스, 근데 빼기가 있으니까 플러스네요. b가 음수니까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c가 중요하죠. c는 뭐였어? 음수였어. 자, c가 음수라는 거. 그러면 꼭지점은 양수, 양수, 일사분면이었겠죠. 어딘진 모르겠지만. 근데 C가 음수라는 것은, 요 C가 음수라는 건 뭐야? X의 부호가 바뀐 거니 Y축 대칭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이 얘고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저 녀석이 꼭지점 위치로 움직이니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은 1, 2, 사분면이 되겠네. 자, x가 1보다 크다인 범위 안에 어떤 복잡한 유리함수 하나를 줬어요. 절대값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프를 이해를 해봅시다. 정근선, 절대값 일단 무시하고요. x는 1이고요. y는 1분의 빼기 n이네. 그리고 x에다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 자, 그래프 그려보자. 이렇게 있어. 근데 정근선은 지금 x가 1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근데 1보다 지금 크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그래프는 관심 없고 이쪽에 대해서만 이해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n이니까 n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원 n이 조금 밑에쯤에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 그 다음에 0일 때 n이 1보다 큰 자연수니까 음수네.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그려질 건데 일단 여기가 뭐였어? 여기가 마이너스 n이었고 여기가. 그럼 걔보다 하나 더 밑에 있는 곳에 찍힌다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왜 1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 그래프는 내가 별로 궁금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절대값을 이제 씌워보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x축 대칭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그럼 일단 이 x 절편 찾아보자. 그러면 x절편이라는 건 뭐야? 절대값 속이 0일 때죠. y가 0이니까. 그럼 분모는 0이 될 수 없고 분자인 마이너스 nx 플러스 m 플러스 1이 0이야. 그러니 이 위치는 n분의 n 플러스 1인 점이 되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fx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고 y는 k. 뭐야? k는 지금 정수라고 그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결국 뭐냐면 음, 음, 지금 요거를 우리가 하나를 더 이해했어야 해. 원래 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정근선도 올라오겠지. 그지? 그럼 정근선이 이쯤으로 올라올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텐데 요 지점이 원래 빼기 n이었던 놈이 올라왔으므로 이게 n이 돼서 이게 y는 n이라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정근선이 저긴데 두 점에서 만난대. 그 얘기는 뭐야? 정근선보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얘가 지금 여길 따라서 이렇게 정근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가. 점점. 그러니까 요 사이에만 있다면 저 정근선 사이에만 있다면 요 x축과 요 x축은 한 점이고 이 정근선의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직선들은 여기 있는 직선들은 요 사이에 있는 직선들은 어떻다? 이 녹색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빨간 것처럼. 근데 가장 큰 K가 5라고 했잖아. 그런데 N이라는 이 지점은 한 점에서 만나. 정근선이기 때문에 녹색이랑 여기서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 N이 6이 되어야 그거보다 하나 작은 5라는 곳에서 두 점에서 만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 그래서 최대 정수가 5가 된다라는 얘기야. 음. 그래서 최대 정수가 5일 때라는 거에서 우리가 n은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완벽하게 찾아낸 거야. f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되고요. 그리고 x-1이 여기 있는 거야. x-1이 이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x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녹색이 fx인데 최소값이 어디냐는 거야. 최대 최소는 y좌표니까 여기가 제일 낮은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가 a에서 최소값, 즉 최소값은 0이고 그때의 x좌표는 얘였죠. 근데 n이 지금 우리 뭐라고 찾았어? 6이라고 찾았으니 쟤는 6분의 7였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는 6분의 7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유리함수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야. 자, 근데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어. a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일단은 결국은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항등식처럼 받아들여 보고, 그 다음에 근데 딱 봐도 y가 0이라는 소리지. 근데 항등식 갈 필요도 없네. y가 0이면 분모는 0일 수 없으니 분자가 0일 거고 결국 x는 마이너스 2, 옳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0보다 크면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자, 저 유리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정근선을 찾아보자. 자, 정근선 x는 a분의 2고요. y는 a분의 1이네. 자, 이 상태에서 a가 0보다 크다. 음, 자,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정근선이 모두 다 지금 이렇게 플러스인 상태인 거야.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 나오죠. F0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얘가? 이렇게 지나서 여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니 1, 2, 3, 4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되네요. a가 마이너스 2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x는 빼기 1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죠? x가 마이너스 2니까. 음수가 된다는 거고, 얘는 a분의 2, a분의 1, 오케이. 그럼 a가 지금 음수일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이거이면 일치하냐고 그랬어. 음.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돼? 대입해보자, 그냥. 어, 결국은 이게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는 이 x분의 분자 이 숫자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넣어봐서 확인을 하자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2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x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를 x 플러스 1 플러스 1로 표현해서 어, 쟤를 분해를 해보면 요거 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분모분의 요거 약분되니까 뒤에는 어떻게 돼? 뒤에는 요거 분의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를 보기 편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고 위에를 마이너스 2로 나누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한편 보기 편할 겁니다. 자, 얘분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분의 얘는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이 1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치할 수 없죠. 그리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대칭이동해서 만약에 이거 빼기 1이라면 대칭이동을 해서는 일치할 수 있어. 근데 평행이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디귿은 안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1층에서 8층까지 운행하는 승강기가 있는데 3명이 타서 8층까지 한번 쭉 올라가는 동안 모두 다 내렸는데 어느 누군가 2명도 그 3명이든 2명이 어쨌든 연속해서 내리진 않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3, 4층 이렇게 안 내렸다는 얘기야. 3층, 5층 이렇게 뛰어서 내렸다는 얘기야. 근데 각 층에서 한 명씩만 내리는 경우래. 지금 현재 이렇게 8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8층짜리.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저렇게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분할 개념으로 해서 어, 찾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좀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연속이란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 풀어본 문제 중에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랑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내야 한다는 거지. 얘가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돼. 그러니까 3명이 탔다고. 여기서 이제 못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자가 몇 개 있다고 봐라? 7개가 있다고 보여야겠죠. 근데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일단 3개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4개만 남았다고 보자 이거죠. 의자가 4개만 이렇게 있어. 일단은 순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이게 같은 의자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야. 그냥 이렇게 두는 건 사패가 아닙니다. 색깔이 다른 게 아니니까. 그 이유는 좀 이따 알 거야. 왜 층이 다른데 이거를 같다고 봅니까? 근데 일단 이해를 해보자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3명이 이렇게 A, B, C가 있어. A, B, C라는 사람이 있고 얘네들이 의자를 미리 가지고 왔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면 연달아서 내릴 일은 없을 거야. 이 동그라미가 층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일로 갔어. 이쪽.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이쪽으로 가고 C라는 친구는 이쪽에 갔다고 해보자. 얘는 A죠. 얘는 B고요. 얘는 C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층수를 개념을 부여해.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그러니까 2층과 5층과 7층에서 내렸으니 연속해서 내리지 않았고 3명 다 모두 내린 거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이번엔 저기에서 안 내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렸다면 어떻게 되지? 얘네들이 이렇게 내렸어. 퐁당, 퐁당, 퐁당. 그죠? 여기 A, B, C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A, C, B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이건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순열 개념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2층에서 A가 내리고 4층에서 C, 6층에서 B, 쏘리 1층은 안 내린댔으니까 이거 2층이 되는 거죠. 3층, 5층, 7층에서 내린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고 나서 층수의 개념을 부여하면 몇 층에서 얘네들이 내렸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요 사이사이. 결국은 5자리 중에 몇 자리 고른다고? 3자리를 고르는데 순서가 의미가 있었죠? A, B, C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A, C, B 들어가는 거는 내리는 층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순열 개념이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0까지인 2번이 정답입니다.